어떤 분이 시나로미 슈스다 까와 빠를 미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크리에이터이자 경제 크리에이터이자 작가이자 명랑 지도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시나로미라고 합니다. 시나로미 채널과 누워서 돈 벌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주제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혹시 인생 모토가 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채널에도 써놨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큰일 안 나더라고요. 이게 제 모토예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고 싶은 거 할 때도 싫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좀 싫을 때도 있고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 100%또 그렇게 산다고 말할 수 있나? 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악플이 사실 아무리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 한 줄 한 줄이 어떻게 그게 케어가 어떻게 되세요? 처음에는 되게 억울했어요.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러면서 난 그런 뜻이 아닌데 이러면서 억울하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최근에는 그분들이 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향한 어떤 영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영상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시나로미 슈스다 까와 빠를 미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맞네. 슈퍼스타는 언제나 까와 빠가 있지. 이렇게 다짐을 했고 어쨌든 여기서 좀 더 볼륨이 커지면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겪어야 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심한 거는 고소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느 날 친구들이랑 얘기했거든요. 너 댓글 쓰냐? 안 쓴대요. 저도 안 쓰거든요. 댓글 안 쓰시지 않아요? 보통의 일반 멀쩡한 사람들은 댓글을 잘 안 써요. 써도 좋은 댓글을 쓰지. 감사합니다. 이런 거. 근데 그렇게 댓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쌍해요, 사실.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저 댓글 달린 거 보면은 그 누구보다 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 뭘 했고 이 장면에 이런 걸 했고 막 이런 거를 너무 고맙더라고요. 내 거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봐주고. 맞아요. 야, 진짜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저는 신나게 막 멋있는 곳에서 너무 행복하다 이러고 있는데 댓글을 딱 봤는데 악플 달려있으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은 누워가지고 핸드폰 잡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니까 바쁘면은 그거 언제 보고 달고 있어. 마음이 아파. 불쌍해. 근데 이게 아무래도 혼자 산다라고 하면 보통 주변에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걱정하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이게 조롱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너는 근데 안 외로워?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고 무섭지는 않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애는 낳아야지 결혼해서 그게 인생의 큰 행복인데 이러면서 이거는 특히나 우리 엄마 세대 윗분, 할머니, 우리 엄마 세대 이런 분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마다 조금씩 물어보는 질문들이 다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20, 30대는 보통 어떤 걸 물어봐요? 얼마가 드냐고. 그 정도로 살려면 어느 정도 벌어야 될 것 같은지 경제적인 거 물어보고 일단 저는 혼자 산지 좀 오래됐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집에서 제대로 된 독립다운 독립을 했다 보니까 이제 부러운가 봐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집 파는데 얼마가 들었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인지 뭐 생활비는 얼마인지 뭐 한 달에 기름값은 얼마 나오는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궁금한데요? 그러면 약간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결혼 언제 할 건지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잘해놓고 빨리 시집 가야지. 이제 남자만 있으면 되겠네. 약간 이런 거. 그런 질문 도대체 언제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그 세대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였고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얘는 너무 괜찮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남자 하나가 없어서 되게 단점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 살면 그래도 아무래도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두 개의 문제가 다 있을 것 같은데 살면서 뭐 느끼는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약간
약간 혼자 살기가 두려우신 분들한테 많이 이제 듣는 질문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살면서 이제 겪어본 그 데이터에 의하면 어쨌든 경제적인 게 엄청 큰 거예요. 가족이 있으면 내가 일 쉬고 싶거나 내가 직장을 잃었을 때 다른 한 사람이 또 있으니까 이게 쉐어가 되잖아요. 근데 이 가정의 가장은 나인 거예요. 아파도 안 되고 직장을 잃어서도 안 되고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래서 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자존감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반면에는 나 진짜 쉴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런 관련 주제로 영상을 찾다 보니까 이제 50대, 60대 되신 분은 약간 고독사도를 걱정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고독사 당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당하거든요. 진짜로 악플 달리는 것 중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너 고독사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독사. 근데 지금 나이에 이렇게 계속 분위기가 흘러가면은 분명히 노년에는 어떤 다른 장치들이 많이 해결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고독사 해도 괜찮지고 어차피 죽을 건데 고독사를 하나 어떻게 죽나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그 말이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 죽고 나면 내 집에서 내가 죽겠다는데. 어떻게든 발견되든가 하겠지. 그러면은 혹시 이제 혼자 살다 보면 아무래도 좀 무섭거나 불안한 순간도 분명 존재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무서운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약간 치안 문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무섭다 일단. 무섭지 않고 불안한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변에서 계속 조심해라 하니까 CCTV도 달아놓고 전기 충격기도 사놓고 집에 몽둥이도 이렇게 숨겨놓고 핸드폰에 그 위급 상황 그 연락처 있잖아요. 그것도 한 4번까지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동네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안 무서워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은 그게 더 무서운 분들도 있는데 저는 무섭지 않더라고요. 좀 혼자 있는 거를 어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안 해봐서 무서울 수 있죠. 근데 해보면은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같이 살 때 싫은 점도 있고 혼자 살 때 싫은 점도 있잖아요. 근데 둘 중에서 뭐가 더 싫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싫어하는 걸 발견을 하라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남이랑 같이 살 때 나는 소음, 저는 어두운 밤에 노란 조명 진짜 노랗고 어둡게 있는 걸 좋아하는데 밝은 조명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 최악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막 이런 세세한 어떤 일상생활 루틴이 진짜 안 맞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거를 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연히 다 같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전 안 맞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거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무서워서 불을 얘가 너무 밝게 켜던 말던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내가 어떤 걸 더 싫어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견딜 수 있는 걸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이 해볼 법한 가장 쉬운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연습할 수 있는 게. 저는 일단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같은 거를 한 개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가를 매일 가는데 운동 요가 갔다 오면은 기본 3시간은 그냥 없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씻는 시간, 갔다 오면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하는 시간 1시간 반 이렇게 하면은 최소 3시간은 없어요. 그거를 매일매일 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사실 일하고 그것만 해도 하루가 없어요. 그래서 외로울 틈이 일단 없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집에 있으면서 되게 여러 가지를 해요. 일을 벌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에너지가 이게 총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 말고도 일도 되게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도 2개 있고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여러 가지 요가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하니까 더 이상 외로울 틈이 없고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가 관심 가질 수 있는 것들, 뭐 책 읽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뭐 유튜브를 봐도 유튜브를 하나의 어떤 장르라고 해야 되나? 관심 있는 걸 보면은 그거를 뭐 좀 정리를 한다던가 그걸 보고 사색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조금씩 넓혀보면은 피곤해서 다른 거를 신경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혼자 살면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게 가장
가장 큰 행복이라 할 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뭐 결혼하신 분들이나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한 번씩 되게 큰 기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출산을 했을 때, 뭐 우리 아이가 일어섰을 때, 걷기 시작했을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사는 저는 그냥 매일이 그냥 잔잔하게 행복해요. 특별히 뭘 해서 이렇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맨날 행복해요. 뭐 결혼하신 분들도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하시다가 이렇게 크게 행복하신 구간이 있는 거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중간중간 기쁜 일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냥 기본값이 싫은 게 없는 게 그게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딱히 행복한 날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은데 그럼 나는 불행하니? 아니 너무 행복한데? 매일매일 그냥 행복해요. 그러면은 그런 하루 루틴 중에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시간대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일단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요가를 갔다 오면은 그 순간 이제 드라이브해서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때를 너무 좋아하고 밤에 요가 갈 때도 있어요. 밤에 요가에서 집에 딱 들어오면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깜깜한데 불을 딱 킬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뭔가 나만의 공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꾸며놓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나 혼자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잖아요. 그때 그게 엄청나게 만끽되면서 너무 좋고, 특히나 이제 일하고 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밥도 먹기 싫고 잠만 자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 진짜 너무 다행이다. 내가 진짜 혼자 살아서 다행이다. 나같이 이렇게 게으른 맹이는 누구를 책임질 수 없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혼자 살다 보면 집안일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집안일을 내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은. 혹시 그거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는 가전제품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로봇 청소기, 최신형으로 제일 좋은 거. 물걸레질도 자기가 다 해서 말려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청소 다 하고. 그리고 건조기, 식세기도 12인용. 귀찮잖아. 식세기 돌리는 것도. 그러니까 12인용. 냉장고도 진짜 제일 큰 거. 세탁기, 건조기도 용량 제일 큰 거. 빨래도 모아놨다가 한 번에 하고 싶지. 작은 거 사면은 자주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이게 혼자 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질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어질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욕실 같은 것도 환기 자주 시키고, 내가 청소하기 싫으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좀 치워놓고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심각하게 더러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지른 거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비혼주의자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즘에 굉장히 또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 비혼과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야지 라는 이 두 가지의 약간 차이점을 모르고 혼동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비혼을 사전에 딱 검색하면은 결혼을 안 하는 상태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비혼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을 비혼주의자, 이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비혼주의자는 정말 인생에 결혼이라는 게 아예 전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평생 혼자 살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할 것이다. 저 같은 사람은 나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굳이? 약간 이런 항상 그래요. 저의 주변에 저 같은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비혼주의자 분들도 많지만 저 같은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굳이? 정말 딱 그 단어 하나예요. 굳이? 지금 괜찮은데 굳이?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자기에게 도움되는 선택을 하고 자기가 행복한 선택을 하잖아요. 모두가 다 이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은. 자신에게 행복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그게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런 선택을 한 것처럼,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게 행복할 것 같으니까 이제 안 한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변화되는 게 싫어요. 지금은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없고, 그래서 어떤 거에 도전을 하면은 리스크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리스크를 했을 때 내 인생이 변할 수가 있는 게 결혼이잖아요. 뭐 회사 같은 경우는 때려치면 돼. 근데 결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져요. 특히 아이가 있다면. 그래서 그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내가 모르는 행복을 찾아서 떠날 만큼 해야 될 일인가 했을 때 굳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뉴스 기사가 이제 또 한 번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이 기사 혹시 보셨었나요? 저는 처음에 기사를 봤을 때 이게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기사가 12개인가가 난 거예요. 많이 났구나.
저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댓글이 미친 듯이 달리는 걸 보고 무슨 일이야? 하고 찾아봤더니 이제 기사가 12개가 났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어요. 일단은 그 기사가 거짓 기사였고, 왜냐면 모든 그 제목이 단어 하나하나 맞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혼녀, 기혼을 너 하고 물결, 무, 조롱해 막 이런 식으로. 그 영상은 사실 악플로에 대한 어떤 대응 영상이었고, 조롱 영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악플에 대한 대응 영상이었고, 저는 비혼녀도 아니에요. 저는 어쩌다가 그냥 결혼을 안 한 것뿐이지 난 절대 결혼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이제 그걸 봤을 때 총체적 난국, 이게 뭐야 도대체. 두 번째는 이게 왜 기사거리야. 그리고 댓글 플로우를 보니까 물론 저를 이제 기사 제목 보고 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다들 기자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사냐? 이딴 게 기사냐? 이러면서. 그리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 여자 좀 그만 좀 괴롭혀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살겠다는데 왜 남이 나서서 난리냐, 그만 좀 냅둬라, 관심 좀 그만 줘, 막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기억 남는 거는 그런 거였어요. 여태까지 노처녀다, 뭐 못생겨서 결혼 못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 걸 얼마나 조롱을 했는데, 그런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고작 이 영상 하나가 이렇게 난리난 일이냐, 누가 그렇게 썼는데 맞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악플 거의 1년 넘게 저는 몇천 개, 몇만 개의 악플을 맨날 삭제하고 맨날 차단하고 살았는데, 그때는 기사 하나도 안 나더니 관심도 안 주더니 와 이렇게 난리가 날 일이냐, 너무 억울하면서 약간 그동안 이렇게 목소리를 낸 사람이 정말 없었나 보다, 앞으로 계속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되게 팬층도 두터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에 공감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악플이 막 달리다가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제목만 보면은 제가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악플을 막 쓰시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고정 댓글을 달아놨어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동안 너무 나는 시달렸고 그래서 만든 영상이니까 그런 악플러 아니면 지나가 주시라고 이렇게 썼더니 그때부터 구독자가 많이 늘더라고요. 오히려 불쌍했나봐요. 기자님 감사합니다. 불쌍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오히려 그 젊은 층들은 계속 그런 말을 듣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또 더 지지를 받게 된 것 같아요. 혼자 잘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다가도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방법이 있으신가요? 혼자 잘 사는 방법? 일단은 기질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 그 기질 있잖아요. 그것부터가 일단 되게 독립적인 사람이고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누구랑 같이 살면 돼요. 꼭 굳이 혼자 살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같이 살고 싶으면 사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혼자 살고 싶은데 좀 무섭다 그러면은 연습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혼자 안 살아봤다 그러면은 엄마 집 근처에서 혼자 따로 잠깐 살아봐도 괜찮고, 아니면 요즘에 한 달 살기 많이 해보니까 그런 걸로 해봐도 괜찮고, 그렇게 연습을 조금씩 해 나가다가 내가 진짜 맞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일 수도 있는 거를 일단 먼저 발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처럼 혼자 사는 게 너무 좋다 그럼 계속 그냥 혼자 살면 되고, 나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고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살면 되니까. 근데 일단은 두 개 다 경험을 해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시간을 좀 먼저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언제부터 혼자 살기 시작하신 거예요? 동생이랑 자취를 했었고 처음에, 그리고 혼자 또 살았다가 다시 동생이랑 자취를 했다가 어떤 쉐어하우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그렇게 살아보고, 한 공간에서도 같이 지내보고,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이제 방이 다른 거, 그리고 같은 집인데 이제 층이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혼자도 살아보고 같이도 살아보고 이렇게 한 지는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 명도 살고 혼자 살고 하다가 결국에는 혼자 살자라고 결심한 이유?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혼자 사는 게 일단 저는 제일 잘 맞았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너무 저는 개인주의자적인 성향이 강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살아봐도 어쨌든 나와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맞춰가야 되고 배려라는 걸 해야 되고, 그래서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저는 배려를 안 하고 그냥 혼자 편한 게
나랑 더 잘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같이 사는 거는 약간 간헐적으로 이렇게 가끔 가다가 같이 사는 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베이스는 이제 혼자인 게 좋던 사람이었어요. 저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한테 맞는 거를 저는 찾은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시도를 잘 해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방식이 꼭 옳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맞는 삶을 찾으려면 정말 많이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유튜브 보면은 댓글로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자존감에 대한 얘기가 진짜 늘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유지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자존감을 올리시는지 뭐 그런 거 방법을 조금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혼자서 많이 할 줄 아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혼자 하다 보니까 계속. 원래 돈 모으는 것도 하다 보면은 이제 잘해지게 되고 재테크도 이제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혼자 계속 살다 보니까 계속 잘 되는 거예요. 혼자. 뭐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잘 안 되고 그럴 때도 그동안 이제 겪어온 어떤 상황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뭐 괜찮을 거다 이렇게 혼자 위로도 하고 저도 이제 그런 악플들도 많이 받고 하는 일이 또 혼자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안 좋아지진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 상담 같은 것도 꾸준히 받고 그러는데 이제 심리 상담사분께서 저한테는 하지 말아라 할 필요 없으니까 가라 건강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명상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다른 사람한테 쓰는 시간을 그냥 저를 돌보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 1편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올해 이제 39살이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29살, 19살 우리나라에서는 아홉수라는 게 되게 또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올해 29살, 19살을 맞이한 아홉수들에게 같은 아홉수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이 든다고 바뀌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 제가 나이가 들면 좀 더 철이 들고 좋은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특히나 29살 때 그렇게 겁을 줬어요. 그때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결혼을 할 거면 이때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주변에 29살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때 그럼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엄청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때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너무 급해서 그냥 막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불행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 1, 2년 차이 나게 결혼한다고 해서 나중에 누가 알아요. 35살, 뭐 40살 돼가지고 너 29살 넘어서 결혼했다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잖아요. 너 31에 결혼했다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괜히 조급하게 막 남이랑 비교해가지고 너무 지금 서둘러서 결혼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결혼한 친구들 보면은 그 친구들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뭐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고 뭐 대학도 1, 2년 늦게 간다고 해서 그런 것도 지금 와서 누가 물어봐요. 너 몇 살에 대학 갔다며? 이렇게 놀리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나이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 대신 좋은 어른이 되려면은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게 더 중요하지 나이 때문에 뭔가 압박을 받아서 뭔가 사회의 어떤 시선에 맞춰서 따라가면서 살기에는 너무 당신이 아깝습니다.